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 도시 중심부의 고층 건물 처마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바쁜 사람들의 움직임과 어우러졌습니다. 권위 있는 여성인 민 여사는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민호화 그룹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란 비서가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꼼꼼히 씌워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피로의 흔적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50세에 가까운 우아한 여인의 몸매를 감싼 회갈색 정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철의 장미로 불리는 민 여사의 위험 있는 분위기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차는 이미 문 앞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세단은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란 비서가 정중하게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타시죠. 민 여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갑자기 공간을 찢는 듯한 외침이 들려와 그녀와 비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맞은편 골목에서 한 소년이 빗속을 뚫고 뛰쳐나왔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흐릿한 공간을 꿰뚫을 듯한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비와 엔진 소리를 뚫고 큰 소리로 외치려 애썼습니다. 란 비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민 여사의 팔을 잡아 뒤로 끌었습니다. 아마 가난한 아이가 장난치는 걸 거예요. 하지만 민 여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간절했고 떨리는 손은 차를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말을 들으세요. 그 차에 타지 마세요. 소년이 목이 쉰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내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과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란 비서가 민 여사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민 여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소년을 골똘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떨림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년은 숨을 헐떡였고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근처 카페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머니 차를 폭파하겠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길 바란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소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한 걸음 다가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고 빗물이 창백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어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 차 아래에 폭탄을 설치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다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민 여사는 침묵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년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소년의 진실한 말과 태도는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란 비서에게 돌아서서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차를 확인해봐. 란 비서는 잠시 멍해졌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 여사의 단호한 눈빛에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트렁크를 열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민 여사는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퐁이라는 소년은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용기가 빛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서둘러 그룹의 보안팀을 불렀고 잠시 후 특수장비를 갖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차 밑에서 그들은 복잡한 전선으로 연결된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임시 폭발 장치입니다. 보안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란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일은 너무 심각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서 떠나야 해요. 민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어 떨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퐁이라는 소년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저는 퐁이에요. 소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퐁,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민 여사가 말했고 그녀의 차가운 눈에 드물게 부드러움이 어렸습니다. 도와줄게. 퐁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빗물과 섞여 깡마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주머니가 무사하시기만 바랐어요. 민 여사는 소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이 모습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보안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서 몸을 녹이게 해. 그리고 당장 경찰에 연락해. 모든 것을 밝히고 싶어. 퐁이라는 소년이 안으로 안내된 후 민 여사는 빗물이 어깨를 적시도록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고 사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자신이 왜 이런 악랄한 음모의 표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업 경쟁자의 복수일까요? 아니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민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눈은 점차 평소의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 여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책상 램프의 부드러운 불빛이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넓은 방은 도시의 야경을 반사했지만 바깥에 반짝이는 불빛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의심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은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차 밑에서 발견된 폭발 장치는 경찰이 검사를 위해 가져갔고 그녀의 목숨을 구한 퐁이라는 소녀는 현재 그룹 건물 내의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이것은 보안팀의 초기 보고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낯선 남자가 여사님의 차 근처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 여사는 손을 내밀어 서류처를 받아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의 차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차 밑에서 몇 분 동안 무언가를 한 후 떠났습니다. 시간은 퐁이라는 소년이 카페에서 들었다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누구지? 신원을 알아냈나? 민 여사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으며 이를 처리할 때의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사님, 아직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안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말을 멈추었고 마치 자신이 하려는 말을 준비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이 오토바이는 우리 그룹에서 일했던 직원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몇 개월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민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란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어떤 직원이지? 보안 부서에서 일했던 응우엔 호황남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몇 달 전에 거주지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민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란에게 나가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힌 후 그녀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밀하게 실행된 살인 음모.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일까요? 아니면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때 탁상 전화가 울려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팀이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민 여사님, 폭발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원격 조종 폭탄으로 꽤 정교합니다. 무선 주파수로 작동하며 범위는 수백 미터 이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범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민 여사가 물었고 그녀의 눈은 바깥의 어두운 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구하기 쉽지 않으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모자가 여사님이나 여사님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관의 말은 민 여사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나 내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되풀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음모이며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비롯될 수 없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추가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고 민 여사의 마음에는 불편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술찬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 한 모금 마셨고 떫은 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폭풍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퐁이라는 소녀는 보안 요원에게 임시 휴게실로 안내된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말할 때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건조한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일을 끝내기만 하면 그 여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남자가 말했고 그의 비웃는 듯한 미소에 소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퐁은 어른들의 음모와 계산이 낯설지 않은 거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한 권위 있는 여성은 훨씬 더 어두운 음모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 여사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더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보고를 부탁한 후 그는 민 여사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녀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고층 건물에서 반사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단호하지만 피곤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아주머니, 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민 여사가 돌아서서 그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퐁,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페에서 들었던 것, 그 남자의 목소리부터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민 여사는 주의 깊게 들었고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퐁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네가 나를 많이 도왔구나, 퐁. 내 이야기는 중요한 단서야. 경찰에 더 확인해보라고 할게.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들이 또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매우 위험해요. 민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게. 너는 쉬고 있어.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해 줄게. 퐁은 조용히 방을 나갔고 민 여사는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과 함께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라니 가져다 준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낯선 남자의 사진과 익숙한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마치 그녀의 적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 중 누가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민 여사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고 넓은 저택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사가 나와 그녀의 손에서 젖은 외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민 여사의 남편 럼 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막내 아들 꾸원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 매력적인 향기도 민 여사의 기분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가족 중 두 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남편, 그리고 항상 보호하려 애썼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늦었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럼 씨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 여사는 그가 억지로 관심을 보이려는 어색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이 많아.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눈빛은 잠시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많이 바빴어? 럼 씨가 그녀의 이상한 말투에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좀 했지. 별일 없었어. 민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의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 식탁 위에 컵을 쥔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막내 아들 꾸원이 빈정거리며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이제는 경영권을 저에게 좀 넘기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엄마는 지치실 거예요. 꾸원의 말은 칼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그룹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했지? 꾸원은 어깨를 으쓱했고 그의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어렸습니다. 저를 못 믿으세요. 엄마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죠. 하지만 엄마, 그거 아세요? 저는 엄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행동을 원해. 빈말이 아니라. 그녀는 말을 멈추고 럼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꾸원이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해. 럼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돼. 럼 씨의 어정쩡한 대답은 민 여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듯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식사 후 민 여사는 럼 씨와 꾸원을 남겨두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녀, 어머니는 너무 완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꾸원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부분을 듣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의심은 커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민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믿고 싶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 고용된 낯선 남자,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 여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경호팀을 소집하여 럼 씨와 꾸원을 은밀히 감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연락하여 그룹에서 일했던 응우옌 호황남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청했고, 그는 이제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 여사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사무실을 나설 때마다 경호팀의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결과는 점차 그녀를 경악하게 만드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럼 씨는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응우옌 호황남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들은 보통 구석진 자리에 앉아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럼 씨뿐만 아니라 꾸원도 다른 몇 번의 만남에 함께했습니다. 민 여사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촬영된 사진들을 응시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에 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자신이 수년 동안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남자가 이 음모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보호하려 했었던 아들이 이제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순간의 탐욕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전화기에 손을 얹고 경호팀에 전화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준비해. 오늘 밤 모두 참석하도록 해. 전화를 끊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서서히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힘과 의지로 이룩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약해지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 여사 저택의 넓은 거실은 밝게 빛났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큰 회의용 탁자에 따뜻한 노란빛을 비추었고, 그곳에서 민 여사는 중요한 대질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더미와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 여사는 탁자 상석에 앉아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가족을 대할 때의 따뜻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럼 씨와 꾸원이 들어왔고 두 사람 모두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럼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천천히 걸었지만 손은 셔츠 칼라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반면에 꾸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작스러운 가족 회의는 무슨 일 때문이에요? 꾸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직 할 일이 몇 개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미뤄도 될까요? 민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모두 몇 가지를 함께 보았으면 해. 말이 끝나자마자 민 여사는 방 한구석에서 대기 중인 기술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끝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그룹의 전 직원인 응우옌 호황남이 주차장에서 민 여사의 차에 몰래 접근하여 차 밑에 폭발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특히 떠날 때의 익숙한 몸짓에서 그의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나요? 민 여사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꾸원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럼 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불안감을 감추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알겠어? 당신 아마 회사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일 거야. 정말. 민 여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신호를 보냈고 두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럼 씨와 응우엔 호황남이 작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복원되었고 럼 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나와 내 아들의 것이 될 거야. 알겠나? 방 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꾸원은 거의 벌떡 일어섰지만 그가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 영상은 분명히 조작된 거야. 이런 걸 믿을 수는 없어. 조작? 민 여사가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꾸원이 같은 카페에서 응우엔 호황남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꾸원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여전히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면 나머지 돈을 주지. 그 여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꾸원은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붉어졌지만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딴 것들을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이건 짜깁기 영상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민 여사가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꾸원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너를 함정에 빠뜨린다고? 만약 함정이라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왜 고함을 지르는 대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지? 꾸원은 당황했고 럼 씨에게 도움을 청하듯 돌아보았습니다. 럼 씨는 침묵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민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거의 자백과도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인정할게. 응우엔 호황남을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을 해치려는 건 아니었어. 나는 단지 내가 너무 완고하고 꾸원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내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기회. 나를 죽여서. 민 여사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단지 꾸원을 도우려는 게 아니었어. 당신은 나와 당신 아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럼. 럼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눈은 멍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눈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럼. 나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 곁에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어. 그리고 너, 꾸원.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너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보답하는 거니? 꾸원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럼 씨는 마치 후회가 그를 짓누르는 듯 흐느꼈습니다. 민 여사는 몸을 돌려 문 밖에서 대기 중인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을 불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럼씨가 달려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부탁이야. 우리 가족을 생각해줘. 제발 이 일을 밖에 알리지 말아줘. 나는 떠날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 제발 꾸원을 용서해줘. 얘는 아직 어려. 얘에게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민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가족을 생각했어. 배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를 생각했어. 나는 복수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이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러는 거야. 경찰이 도착했고 민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럼씨와 꾸원은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 여사는 마치 큰 바위가 가슴에서 치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고통이 차오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넓은 저택의 창문을 통해 비추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지나간 폭풍이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민 여사는 창가에 서서 한때 꾸원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정원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그녀가 다시 만지고 싶은지조차 알 수 없는 먼 꿈과 같았습니다. 럼씨의 자백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 여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자신의 마음에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룹에서의 일은 그녀가 슬픔에 너무 오래 잠겨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민 여사는 이사회와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큰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 여사는 평소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정을 내릴 때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 여사는 큰 창문에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는 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경호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나려 할 때 퐁이라는 소년이 멀리서 달려왔고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퐁이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민 여사는 멈춰서서 소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소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눈은 빛났으며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가 새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아이였을 거예요. 민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입술이 진정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펑. 나는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나는 네 안에서 특별한 것,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용기와 정직함을 보았기 때문에 한 거야. 너는 내 목숨을 구했고 내가 한 일은 네가 가져다 준 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퐁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단호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퐁의 말에 민 여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난 이 소녀는 이제 그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격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를 믿어, 퐁.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항상 여기 있을게. 하지만 강하게 사는 것이 약함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때로는 친절함과 연민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시간을 일에 바치지 않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채 큰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선활동, 특히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후원 아래 퐁이라는 소녀는 지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이었던 퐁은 새로운 환경에서 점차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 여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업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민 여사에게 자랑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양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준 스승이었습니다. 한편 민 여사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은 후 퐁과의 관계에서 큰 위안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는 소년을 볼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상실과 상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나간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퐁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에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직하고 친절하게 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 시간이 흐르면서 민 여사는 삶의 균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강인함과 인간애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퐁에게 가르친 가치는 그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졌습니다. 민 여사가 이끄는 민호아 그룹은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오후, 민 여사와 퐁은 저택 뒤편의 작은 정원을 함께 가꾸고 있었습니다. 활짝 핀 붉은 장미는 두 사람의 강렬한 생명력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퐁은 몸을 숙여 잡초를 뽑는 데 열중했고 민 여사는 싹이 트는 화분에 부드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퐁이 갑자기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민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 가치를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작은 정원에서 함께 일하는 민 여사와 퐁의 모습은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점차 과거로 물러났고 사랑과 진실함이 더 나은 삶을 건설하는 토대가 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